안녕하세요. 뷰티파니원 정쌤TV 정상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부 활명수 코너를 준비해봤습니다. 피부 활명수 코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피부 관리에 대한 이야기와 피부 질환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는 코너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진료 중에도 가끔씩 받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유튜브 영상 댓글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는 내용이기도 한 걸 한번 주제로 가지고 와봤어요. 오늘의 주제는 압출과 모공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런 이야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압출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모공이 넓어질 수 있다. 압출을 하다가 모공이 넓어졌다. 이런 이야기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제로 오셔서 제가 압출을 해드리고 있으면 압출을 이렇게 해도 모공이 넓어지지는 않나요? 아니면 여기가 이렇게 압출을 하느라 모공이 좀 넓어진 것 같은데 선생님 이건 어떻게 치료해 줘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같은 내용을 유튜브 댓글에 달아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압출과 모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모공이 안 보이는 이렇게 매끄러운 피부를 다들 선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모공이 커지는 상황에 대해서 걱정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모공이 커지게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화를 들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도한 피지 분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세 번째로는 흉터가 생기는 것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노화에 의해서 모공이 넓어진다는 사실은 다들 알고 계시죠. 이제 노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피부 콜라겐층이 자꾸 파괴가 되면서 피부의 탄력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피부의 탄력성이 좋아야지 모공을 끝까지 꽉 조여주는 그런 탄력감이 살아있는데, 탄력성이 무너지다 보면 모공이 이렇게 조여지지 못하고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때 피부는 탄력성이 무너져서 중력의 방향으로 자꾸 처지게 되니까 모공도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타원형으로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지 분비에 의한 모공 확장의 경우에는 모공에서 너무 많이 피지를 배출을 하다 보니까 모공이 이제 피지 배출을 더 잘 하려고 스스로 넓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모낭 안에는 피지선이라고 하는 피지를 분비하는 샘이 있고요. 이 샘에서 피지가 생성이 되면 모낭을 거쳐서 모공을 통해 피부 바깥으로 빠져나옵니다. 피지가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 이 모공이 피지를 계속 밖으로 짜내줘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제 짜내는 역할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그 안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모공 스스로가 조금 더 넓어지는 형태 변화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피지 분비에 의해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에는 모공이 원형으로 넓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흉터 때문에 많이 넓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드름이 생겨서 단순히 좁쌀 여드름으로만 있는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이렇게 모공이 확 확장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좁쌀 여드름에 염증이 생겨서 그 염증이 모공 주변 조직들을 파괴하게 되면 나중에 염증이 가라앉았을 때 이 파괴된 조직이 자연스럽게 잘 재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생이 잘 안 돼 버리면 조직이 단단하게 경화된다든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모낭이 회복이 되지 못해서 모낭 모양이 이상하게 찌그러진 모양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게 이제 바깥으로 드러났을 때는 모공성 흉터라고 하는, 모공이 이렇게 원형이나 타원형이 아니라 정말 불규칙한 모양으로 넓어져 있는 형태로 흉터가 남게 되는 거죠. 우리 얼굴에서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를 가장 크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압출을 했을 때 모공이 넓어지는 경우는 어떤 거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저는 3번, 흉터와 가장 관련이 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압출을 할 때 사실 부드럽게 잘 해주고, 그래서 피부 콜라겐층이 손상이 잘 안 되도록 잘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 압출하는 방법을 여쭤보면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막 열심히 짜서 피가 안 나도록 이렇게 압출을 해야 된다, 피가 안 나올 때까지 압출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기존에 이제 내원하셨던 환자분들한테 압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집에서 그냥 커팅도 안 하고, 좁쌀 여드름 같은 경우도 커팅도 안 하고 코메도를 이렇게 눌러서 짜셨다는 분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도 그렇게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압출을 하게 되면 피부에 굉장히 많이 자극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기존 그 압출 SMR에서 보여드리는 압출 방식은 커팅을 이제 잘 해서 최대한 부드럽게 면포가 빠져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은 상황에서 면봉으로 너무 강하지 않게 부드럽게 눌러서 빼주는 방식인데, 그렇게 안 하고 너무 자극적으로 이렇게 막 눌러서 압출을 하게 되면 피부가 자극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이게 꼭 출혈이 생기거나 아니면 막 이렇게 멍이 들어서 이렇게 눈에 보일 정도로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다고 하더라도, 누르는 자극을 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피부 콜라겐층이 굉장히 많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는 결국에는 상처를 입은 거랑 똑같이 반응을 하게 되겠죠? 피부 콜라겐층을 다시 재생시키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잘 안 되고 피부 콜라겐층이 제대로 회복이 안 됐는데 또 압출을 한다고 막 쥐어짜고 그러다 보면 피부가 아까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경화되면서 딱딱하게 변하기도 하고요. 피부가 전체적으로 이제 부드럽지 못하고 딱딱한 느낌을 들게 하기도 하고, 모공성의 이 흉터처럼 모공 자체가 넓어진 상태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런 방식으로 하면서 압출을 잘못했을 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압출을 안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저는 선생님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압출을 못 하겠는데, 그럼 저는 아예 좁쌀 여드름이 생기거나 피지가 이렇게 쌓인다고 하더라도 압출을 하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꼭 압출을 안 해주고서라도 뭔가 관리 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서 뭐 피지가 잘 빠져나오게 한다든지, 뭐 반신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지를 좀 잘 제거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압출을 안 하시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피부에 자극이 안 될 수 있게 아무튼 뭐 부드럽게 압출을 하신다고 하실 수 있다고 하면 압출을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근데 이거를 아예 피지가 쌓이고 이런 상태를 해결을 안 하고 방치를 해버리면 오히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그 세 가지의 모공이 넓어지게 되는 상황이 모두 다 발생하게 됩니다. 모낭 안에 피지가 쌓여 있으면 이 피지는 계속 산화되거든요. 세균이 번식하게 되면 그 산화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기도 하고요. 이 산화가 될 때 발생하는 그 산화 자극이 피부에 굉장히 또 자극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이 산화 자극으로 인한 피부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피부에 피지가 그 피지 덩어리를 막 쌓여있게 내버려 두시고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모낭 안에 좁쌀 여드름이나 이런 피지가 딱딱하게 덩어리처럼 이렇게 굳어져 들어가 있으면, 원래 모공과 모낭은 이제 온도 변화나 이런 거에 따라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수축하고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안에 덩어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수축이 아예 안 되겠죠. 내가 줄어들고 싶어도 조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안에 뭔가 꽉 차 있으니까. 우리가 제품이나 이런 걸 사용해서 뭐 피부를 조여줄 수 있고 모공을 좀 조여줄 수 있는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에 피지가 막 쌓여 있으면 그게 조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피지를 잘 제거해 주는 게 1순위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좁쌀 여드름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제가 세균이 번식한다고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균이 번식해서 염증이 되기도 쉬우니까, 좁쌀 여드름이나 피지에 침착이 많이 있으면 염증이 돼서 모공성 흉터가 돼버리는 경우들도 더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좁쌀 여드름이 생기거나 피지가 쌓여있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그건 꼭 해결은 해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너무 과도하게 피부에 자극이 될 만큼 꾹꾹 눌러서 짜는 거는 하지 마시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피지를 자연스럽게 배출할 수 있는 관리법을 통해서 너무 피지가 많이 쌓이지 않도록 잘 해주면서, 그리고 피지가 너무 많이 생겨버리면 그것 또한 자연스럽게 모공이 넓어지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피지가 많이 생기지 않을 수 있게, 이런 거는 뭐 수면 관리나 식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피지가 많이 생기지 않고 모공 안에 피지가 잘 쌓이지 않고 그러면서 압출할 일이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1번이고요. 만약에 압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
최대한 피부에 자극이 되지 않게 부드럽게 잘 압출을 해주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 오늘 압출과 모공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이해는 잘 되셨나요? 제가 이렇게 주저리 설명을 하는 것들이 말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해를 잘 못하셨을까봐 언제나 걱정을 많이 합니다. 혹시라도 영상 보시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면 나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궁금증들이 생긴다면 편하게 댓글로 질문 남겨주세요. 오늘 피부 활명수는 여기까지였고요. 또 다른 좋은 이야기들 할 수 있도록 질문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